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시가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5만 2천여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 안재동 복지공동체 팀장 연결해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복지공동체 팀장 안재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고독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고독사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경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사망한 지 3일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홀로 사시다가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3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말씀하십시오. 예, 다만 최근에 이제 이 고독사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고독사의 정의가 조금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원래 홀로 사는 사람이 이제 단절된 채 사망한 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 고독사인데, 예. 고독사 예방법이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사망한 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내용을 조금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준을. 예. 근데 서울시가 법에 따라서. 예. 실태조사를 하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그럼 몇 번째입니까? 저희가 21년도에 하고 22년도에 10월부터 올해까지 1월까지 했으니까 올해 총 2번 한 겁니다. 저희가. 서울시가. 예. 고독사가 서울시에서 볼 때도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실태조사를 준비하시면서 모든 1인 가구를 조사 대상에 다 넣지는 않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서울시가 이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제 고독사 예방 종합 대책을 매년 수립을 해왔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고독사 이제 발생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다가구 다세대, 공공임대주택, 쪽방 등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대부분 발생한 걸로 파악이 돼서 네.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방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단 샘플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좀 심상치 않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독사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 이분들은 방문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내부 이제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 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대상 가정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전체 동이 다 같이 조사를 참여를 했었고요. 예. 다만 일부 대상자가 이제 사전 연락을 통해서 이제 서로 조율이 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서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사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스러우셨겠는데요. 자치구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께서 공무원분들께서 그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조사를 위해서. 예. 이 지금 조사한 가구가 5만 6천 가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5만 6천 가구를 다 일일이 확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자치구하고 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일종의 대부분은 다 대면 조사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던가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방문 조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를 이제 하려고 대상 가구를 방문했을 경우에 거부하거나 수차례 방문했지만 이제 대상자가 부재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가구들이 한 6만 가구 정도 조사를 저희가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다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만 6천 가구를 분류를 일종의 추출하다시피 분류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6만 가구가 아직 조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제 거부하고 부재하거나 이런 경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끊임없이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만 6천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7만 가구가 될지 8만 가구가 될지 이건 아직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사실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고독사 위험 가구는 좀 증가될 것으로 사실 저희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5만 6천 가구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현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고독사 위험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실 때 일종의 분류표든 어떤 분류 방법이든 사용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 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분류하신 겁니까? 저희가 일단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제 판단 기준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함께 고독사 위험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란 걸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실패, 상실감, 누적, 고립적 일상, 사회적 고립 등 총 9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고독사를 이제 판별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실패, 누적감, 상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10년간 일과 관련해서 실패와 상실을 경험한 횟수, 네. 2회 이상이면 뭐 10점, 2회 미만이면 0점. 그다음에 고립적 일상 같은 경우에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하루 식사 횟수. 네. 뭐 이런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출 횟수. 1회 이하거나 2회 이상이거나.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만나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소통한 횟수.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네.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있거나 없거나.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은 건데 없으면 고독사 위험가구로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던 건 뭐냐면요. 예. 서울시는 조사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세한 조사를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심정으로 예.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일부러 여쭤본 건데요. 예. 근데 일종의 사회적 단절 상태, 고립돼 있는 상태인데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않거나 건강이 별로 좋지 않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또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면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좀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풀이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조사를 해보시니까 예를 들면 성별 차이라든가 나이별 차이라든가 어떤 특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이제 해 본 결과 성별에서 있어서는 사실 남성이 한 48% 정도 됐고요. 예. 여성이 52%로 사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비율을 내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대에서는 60대가 한 33% 정도, 그리고 70대가 한 28% 정도 나와서 60대가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경제 상황과도 그 고독사 위험군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실태 조사해 보니까 관련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주거의 경우에는 다가구인데 지상에 사시는 분들이 한 30%, 예.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한 21%, 그리고 다가구 중에 지상 1, 2, 3층 말고 지하층에 계신 분이 또 한 17% 정도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이 없는 1인 가구가 한 77% 정도 나와서 직업이 있는 가구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직업을 통해서 많이 유지된 측면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사해서 고독사 위험군이 파악이 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일종의 이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주거 지원이나 아니면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고독사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신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고독사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어떤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돌봄단들이 전화나 가정 방문하면서
선생님 뭐 괜찮으신가요? 뭐 이렇게 안부 확인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발굴한 가구 중에 수급 이력이 없거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원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 뭐 서울시 조례에 따른 각종 긴급 지원을 저희가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내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 혹시 자기가 본인이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된다거나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혹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알리거나 좀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굉장히 잘 도와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상담을 이제 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분들이. 예.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적극적으로 계속 조사하시고 대책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속 해나갈.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굴된 가구에 대한 지원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 갖고 지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안재동 복지공동체 팀장이었습니다.